예, 안녕하십니까. 어른이 TV의 김백수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건강에 갑자기 좀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 지난주 토요일에 갑자기 저녁 때부터 눈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핏발도 쓰고 눈물이 계속 나오고 눈곱이 막 고름처럼 막 20분에 한 번씩 막 끼고, 그래서 자고 막 일어나면은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이게 말라붙어서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막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이제 회사를 일단은 출근을 했다가 병원을 갔더니 결막염이 생겼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안약 처방을 받고서는 일주일 정도 지금 안약을 투약을 했는데, 그 아직 또 충혈된 게 약간 안 가라앉았어요. 아직도 좀 간지럽고 눈물을 하도 흘려가지고 눈 옆이 지금 습진이 생겨가지고 진물 넣어가지고 굉장히 따갑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맨 얼굴로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서 뭐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선글라스를 예, 끼고서 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도 실내에서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는 되게 좀 어색하기는 한데, 예, 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이게 뭐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수준의 눈이 아니라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다음 편 찍으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 유튜브 댓글 달린 거를 보니까는 이 방송 각도가 좀 굉장히 답답해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럼 정면 영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피규어를 보여줄 때만 이렇게 사이드로 보여주는 편집 방식을 이용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그렇게 좀 방송 편집을 해보려고 해요. 항상 제가 이렇게 사이드만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정면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지금 되게 어색하네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사이드로 이렇게 찍는 게 캠코더거든요. 핸디 캠코더. 캠코더가 이제 요새 이게 화면이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면서 내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어색하지가 않은데, 정면으로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거는 핸드폰 카메라거든요. 그냥 제 아이폰 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제 정면에서는 그냥 카메라 한 대만 있고 바로 정면에 이제 저희 그 부모님 댁에 전자레인지가 보이고 있어서 되게 전자레인지랑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저도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 외에 또 뭐 다른 방식 좀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또 추천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뭐 발전을 해야죠. 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발전을 해야죠. 요번 주에 이제 보여드릴 피규어는 뭐 저번에도 이제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그 래퍼 피규어 시리즈 하나를 더 할 건데, 제가 지지난주에 그 펑코에서 나온 노토리우스 B.I.G를 이제 올려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투팍이랑 스누볼 했을 때 거의 조회수가 조금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확 나오진 않았어도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조회수는 나왔기 때문에 그 시리즈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산이었나봐요. 보통은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은 제 구독자분들께서 보통 한 3일, 4일 정도면은 조회수 200 정도는 넘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구독자가 700이 넘는데 조회수 200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되게 안 좋은 거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노토리우스 B.I.G 올린 게 2주가 다 됐는데도 지금 조회수 200이 안 돼요. 123인가 그럴 거야. 아마 아까 제가 체크해본 바로는. 나는 진짜 내가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런 음악 얘기나 이런 걸 한 거고, 그걸 좀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나 보다 하고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생각을 조금 잘못한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분명히 힙합이라는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피규어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방송을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뭐 예고는 해놨으니까는 또 이제 특이한 피규어를 보여드리자라는 입장에서 뭐 오늘까지는 일단은 음악 피규어 관련, 래퍼 피규어 관련으로 좀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사실 MCMO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요, 굉장히 제가 어렵게 구했는데 바로 요놈입니다. 바닐라 아이스. 지금부터는 이제 요 화면으로 보여드려야겠네요. 바닐라 아이스입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예, 제 나이 또래 좀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창 시절에 뭐 내가 좀 춤 좀 췄다, 바닥 좀 쓸고 다녔다, 예, 이런 분들도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래퍼고요. 최초의 백인 래퍼죠, 사실.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음악은 제가 좀 깔아드릴 거예요. 예, 공전의 히트곡 바닐라 아이스의 이제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라고 예, 제가 지난 영상에도 살짝 깔아드렸지만 근데 이렇게 음악 깔아드리는 게 사실 그 저작권 때문에 살짝 무서워요. 네, 아무튼지간에 이제 이 바닐라 아이스를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했고요. 새 제품인데 아무래도 나온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좀 그 상자의 보관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아요. 예, 지금 뭐 이렇게 까져 있는 부분도 좀 있고 뜯어져 있어요. 이 붙여놓은 풀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밑에랑 아래쪽이 이렇게 다 뜯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 개인 구매한 거거든요. 보관을 굉장히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제가 저 음악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를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힙합을 한다라든지 힙합 문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양아치예요. 그죠? 뭔가 정상인의 삶에서 벗어나 있고 막 욕하고 다니고 막 이상한 문화에 빠져 있는 그런 양아치 나이감 못하고 뭐 당장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 나이 먹고서는 막 이런 머리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리듬 타면서 막 걷고 보통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좀 사람들이 힙합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 문화가 많이 퍼졌으면 좋겠는 게 왜 그런 거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좀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할 기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놀러 다니는 곳이나 이런 곳도 이제 좀 클럽 문화에 좀 친숙하게 다니다 보니까 좀 어린 친구들을 만날 기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 뭐냐면요. 요새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린 친구들을 보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뭐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자기 전공을 수업을 받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혹은 이 친구들이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꿈이 없는 거야, 꿈이. 왜냐면 이제 나라도 어렵고 한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한번 확 파탄이 났었잖아요. IMF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어떤 관념이 바뀐 거죠. 평생 직장이란 개념도 사라졌고 언제든지 난 필요하면 회사에서 잘라버릴 수 있는 입장이고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되고 좀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다니는 회사에 막 충성하면서 다니고 막 이랬다면 지금은 야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저렇게 빡시게 살아도 인생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개념들로 바뀐 거야.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이 발달을 하고 산업 구조가 바뀌었죠. 처음에 이제 뭐 생산산업하는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4차 산업은 컨텐츠 산업이죠. 굳이 내가 어떤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나 시설이 없어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어떤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유통을 시키거나 하는 거에서 수익을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다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정말 뭘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라는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게 맞는데 한국의 교육 실정상 요새 이제 아이들이 몇 과목이나 배우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16과목, 17과목, 뭐 20과목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육 과정만 가지고는 얘들이 그만큼 많은 과목을 배우면 강제적으로 배우면 그거를 다 소화할 수도 없고 그 과목 중에 자기가 뭘 진짜 좋아하는지를 알 수도 없어요. 그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 사실 그렇잖아. 대학생들도 대학 들어가고 나서 뭐 자기 메이저 그 전공 과목 그 선택해가지고 배우지만 자기가 좋아해서 선택한 전공 과목이 거의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자기 수능 성적에 맞춰가지고 그냥 대학 가려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적성 안 맞아가지고 전과하거나 때려치거나 아니면은 재수능을 보거나 시간 낭비, 돈 낭비, 열정 낭비. 그러면서 점점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게 뭔지는 정말 모르게 되고 이건 그냥 문제가 계속 그냥 반복되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충분히 제 어린 시절에 방황을 해봤고 물론 저는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방황을 한 거지만 이 친구들은 그것도 없는 상태라면 정말 방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힙합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저는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랩을 하고 싶고 음악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지 어쨌건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나는 알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삐뚤어 가도 이렇게 삐뚤어 가도 뭐 지그재그로 가더라도 어쨌건 이 방향으로만 가면 되니까 덜 헤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뭐 물론 뭐 제가 뭐 막 성공하거나 막 엄청 남들에 비해서 똑바로 살고 있다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되게 재미있게 살았고 뭔가 이뤄놓은 건 없지만은 그 지난 시간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니고 그렇게 홍대를 막 휘젓고 다니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난 참 재밌게 내 20대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때 이제 같이 다녔던 친구들 중에는 정말 성공해가지고 지금 뭐 쇼미더머니나 이렇게 프로듀서로 막 앉아있는 동생들도 있고 뭐 데뷔해가지고 지금은 막 연락도 못할 정도의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혹은 뭐 음악으로 성공 못하고 정말 다른 길로 직업 찾아가지고 가서 정말 한 가정의 가장이 돼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과 어울렸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참 내 20대 진짜 재밌게 살았다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살았던 것들이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또 사는 방식을 만들어냈고 저는 지금도 제가 뭐 막 돈을 많이 벌고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정말 회사원일 뿐이지만 나름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되게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게.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런 어떤 애티튜드, 삶에 대한 애티튜드를 갖출 수 있겠죠. 근데 하고 싶은 게 정말 없는 친구들은 그럴 수 없잖아. 이 친구들도 고민을 충분히 해요.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걱정을 하는데 그게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게 발전적인 고민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야. 뭘 하고 싶다를 결정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라 그냥 뭐하지? 그냥 여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답이 안 나와. 도출이 안 돼.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이걸 하기 위해선 내가 뭘 해야 되고 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조차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침반조차도 없으면 계획조차도 못 세우고 첫 발도 못 떼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저는 이 문화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요새는 왜 다들 보통 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뭐 유튜버가 되는 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 되는 거, 가수 되는 거 이런 게 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허황된 꿈이라고 웃어도 좋고 다 좋아요. 네, 다 좋아. 어쨌건 뭔가 내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친구들이 그런 꿈을 갖고 있으면 음악을 한번 배워봐라 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싶어요, 이 친구들한테. 음악을 한번 배워봐라. 내가 음악에 재능이 정말 없을 수도 있어. 내가 실제로 이렇게 배워봤을 때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가 없고 너무 힘들 수도 있어. 저도 저는 어디서 배우지 않았거든요. 혼자 공부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음악적인 지식도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이렇게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뭔가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기술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발전을 안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혼자 공부하고 그런 어떤 기법들을 익히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새 곡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겁이 많아졌죠. 그것도 내가 해봐야 알아요. 내가 정말 이걸 하면서 재능이 없구나. 그럼 빨리 때려쳐야지. 그리고 내가 이걸 해봤는데 할만하다. 재밌다. 난 더 알고 싶다. 이러면 이 길이 맞는 거죠. 그건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뭔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음악을 해보고 자기 음악을 만들어보고 가사를 써보는 걸 좀 권유를 해보고 싶어요. 뭐든지 하나라도 시작을 해보라는 거지. 왜냐면 요새는 막 그런 유명한 이제 프로듀서들, 언더그라운드 프로듀서들이 레슨생들도 많이 모집을 하고요. 그 친구들도 그걸로 밥벌이를 하고 있고 또 예전과 다르게 그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들도 굉장히 많고요. 배울 수 있는 조건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어요. 심지어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해도 뭐 시퀀서의 사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펙터의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 유튜브 찾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 혼자 공부를 하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친구들이 꼭 힙합이 아니더라도 감성적으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다라면 안에는 내심 그런 불만들이 쌓여 있을 거란 말이야. 욕구 불만이라는 게 쌓여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무기력한 거를 그냥 마냥 두고 보지 못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영위한다라는 건 욕구가 있어야 영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욕구 불만이 돼요. 그 욕구 불만의 상태를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그럼 이거는 빨리 뭔가를 해가지고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힙합이 아니더라도 이 친구들이 그런 거를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방법, 음악을 배운다든지 그림을 배운다든지 이런 걸로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감성적으로. 저는 이 감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사람이 고민거리가 있고 그러면
대부분은 하는 게 술 마시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 마시고 잊어버리고 다음날 토하고 머리 깨지고. 근데 그런 발전적이지 않잖아. 변화하는 건 없잖아. 머리 깨지고 나면 그 다음날은 똑같아요. 난 할 거 없는 거 똑같아. 차라리 이 친구들이 이런 어떤 문화적인 면들을 더 많이 배우고 음악을 배우든지 뭐 미술을 배운다든지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들을 자기가 스스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 뭔가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발을 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한 발을 뛸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그런 용기를 적어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관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음악에 관련된 얘기나 이런 거를 하는, 물론 제가 이제 좋아서 하는 얘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예, 이 바닐라 아이스를 볼 거고요. 굉장히 이게 오래된 피규어예요. 물론 이 바닐라 아이스가 굉장히 오래된 래퍼기도 하고 이 90년대에 데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힙합의 태동기, 힙합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예, 데뷔했던 사람이고, 그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라는 공전의 히트곡을 내고서 그거 한 곡 땅 뜨고 나서 그 이후로 히트곡이 없죠. 전형적인 원히트 원더지. 보시면은 1991년에 출시됐다고 나와 있고 뭐 중국산이라고 이것저것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019년이니까 91년이면은 이게 나온 지가 20년이 거의 다 돼간다는 얘기죠. 이거를 가지고 계셨던 분도 참 대단한 거야. 이게 일본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이베이로 그분이 이렇게 올린 걸 개인적으로 이제 구매를 한 거거든요. 보면 굉장히 옛날 방식의, 옛날에 왜 그 바비 인형 초창기 나왔을 때 이 사이즈로 나왔어요. 12인치 사이즈로. 바비 인형이 최초에 나왔을 때 이런 형태로 이제 나왔고, 관절도 이제 그때 그 관절인 거야. 굉장히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바비 인형 갖고 놀았거든요. 왜냐면 저 이 사촌 누나들이 있어가지고 큰 집에 놀러 가면은, 저희 큰 집이 이제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제일 장남 한 분이 계시고 그 밑에 둘이 이제 다 누나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촌 형은 장난감이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릴 때부터 그 집안의 장남으로서 뭐 공부만 하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사촌 형은 좀 장난감이 많이 없었고, 제가 갖고 놀 수 있는 건 바비 인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절에 이제 바비 인형을 좀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그 생각이 딱 나고요. 보시면 이제 바닐라 아이스에 딱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으면서 밑에 이제 아주 옛날 방식의 이제 그래피티로 바닐라 아이스라고 이제 딱 적혀 있고, 회사가 THQ라고 돼 있네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회사예요, THQ. 검색을 좀 해볼까요? 검색을 해봤더니 THQ가 원래 미국의 게임 회사래요. 예, 여기 로고를 보니까 로고가 이제 요 로고인데, 그 나무위키를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은 이제 도산했대요. 망했대요. 예, 망한 이제 그 미국의 게임 회사네요. 아, 스맥다운 시리즈가 여기 THQ에서 나왔네요. 아, 여기서 이제 피규어도 이렇게 냈었나봐요. 놀랐네. 보면은 이제 이 위에 이 재밌는 게 써 있는데, 포스트카드 앤 팬클럽 인포 인클루디드라고 이제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엽서하고 팬클럽의 어떤 정보, 엽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좀 같이 동봉이 돼 있다라고 이제 돼 있는 것 같고요. 뒷면을 보면은 요게 두 버전으로 발매가 됐었나봐요.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이 버전하고, 지금 요 이제 금색 버전하고, 골든잭 버전하고, 세 가지 버전인가 보네요. 여기도 다른 의상이 있는 거 보니까. 예, 세 가지 버전이 이제 발매가 됐었던 것 같고, 그 관련 상품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같이 팔았나봐요. 랩 마이크로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스피커가 있어서 그 랩 비트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면서 뭔가 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상품을 같이 팔았던 것 같아요. THQ에서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했었네요. 한번 좀 이걸 열어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분도 상품을 이걸 안 뜯은 거라 완전 새 거라서요. 제가 이걸 뜯게 되면은 이제 이 가치가 아마 좀 떨어지겠죠. 예, 그렇지만은 리뷰를 어쨌거나 해야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철사도 아직 안 뗀 상태로 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진짜 아까 그 봤던 것처럼 그 포스트카드가 엽서가 들어있네요. 바닐라 아이스의 멋진 모습이 들어있는 포스트카드가 있습니다. 이 철사를 좀 벗겨보겠습니다. 확실히 철사를 벗기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게 티가 나네요. 철사가 좀 약간 사가 있는 느낌이야. 되게 여기 신발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 있는데, 스카치 테이프가 되게 오래돼가지고요. 이 끈끈이가 완전 진 눌러 붙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된 상품이니까 대단한데?
진짜 무슨 역사의 유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본체가 하나 들어있고요. 예, 본체가 하나 들어있고, 여기 이제 그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이크로폰은 안 뗄게요. 예, 저도 최대한 좀 원본의 상태를 보관을 하고 싶으니까 마이크로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신발, 예, 갈아 신을 수 있는 신발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흰 양말도 이렇게 신고 있고요. 아, 정말 그 옛날 스타일의, 진짜 옛날 그 바비 인형 스타일이네요. 12인치 피규어 옛날 거. 자, 일단은 뭐 옷 의상도 보시면은 이렇게 번쩍이는 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고무 재질입니다. 이 바디는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 바비 인형의 고무 재질이고, 가동은 팔 요 정도 고개 이렇게 돌아가고요. 다리가 앞으로 움직이는데 무릎 관절이 있네요. 바비 인형이 무릎 관절이 있었었나? 하나만 딱 이렇게 요 정도로 굽혀지긴 하는데 그래도 무릎 관절이 있어요. 놀랍네. 이 바디를 좀 보면요, 이거 옷을 벗길 수가 있거든요. 찍찍이로 돼 있어서 이걸 좀 이렇게 끼면은 정말 옛날 바비 인형, 그 바비 남자친구 누구지? 켄인가? 예, 그 바디예요. 벗겨볼게요. 나중에 입히기 되게 힘들 것 같긴 한데 옷이 되게 비치는 재질이네요.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허리도 이렇게 좀 돌아가게 좀 돼 있는 게 보이고요. 어우, 너무 오래돼가지고 플라스틱이 좀 안에서 눌어붙어 있었나봐요. 양쪽으로 안 돌아갈 뻔했는데 지금 억지로 좀 힘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틀어지게 돼 있고, 야, 이게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지아이조라고, 보통 우리 왜 옛날에 그 영실업인가에서 수입해가지고 나왔던 거 조만한 거 지아이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아이조는 그거잖아. 근데 원래 그 지아이조가 이렇게 12인치로 나왔었어요. 12인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천 옷으로 해가지고 군인 뭐 코스프레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바비 인형의 옷 입히는 식으로. 그게 원래 원본 지아이조예요. 이제 그때 나왔던 딱 그런 스타일의 피규어네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은 이렇게 앞으로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머리도 양쪽으로만 가동이 되고, 다리는 앞으로 이렇게 앉아갖고 할 수 있게, 예, 그리고 무릎 관절이 하나 더, 요 정도까지 꺾이는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신발이 흰 양말이 돼 있어서 이렇게 신발을, 예, 여기다 이렇게 신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잘 안 신겨져요. 다행히 신발이 약간 늘어나는 재질이라, 고무 재질이라서 억지로 끼면야 껴지기는 하는데, 신겨놨는데 되게 양말에 이런 식으로 신기니까 되게 번때도 없고 멋도 없어요. 요새 패션 감각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가? 요새는 이런 신발 신을 때 이렇게 양말 안 신잖아요. 백삭스 신잖아. 발목 보이게. 요새 패션 스타일이랑 좀 달라가지고 내가 적응이 안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뭐, 이런 식으로 멋지게 또 이제 신발을 신겨볼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고요. 이 당시 시절에 바닐라 아이스 팬들은 되게 좋아했겠네요. 양쪽으로 좀 다 신발을 신겨보고, 예, 좀 피규어를 세워놓으면서 같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되게 안 신겨져요, 신발이. 바지도 벗길 수는 있는데 굳이 안 벗길게요. 예, 뭐 바지 벗겨봐야 너무 힘들어지고, 지금 웃돌이 벗겨놓은 것도 지금 입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얼굴 유형도 꽤 잘 나와 있어요. 뭐 그 당시에 비교하자면, 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실물 사진을 좀 띄워드리긴 할 건데 나름 그 당시 치고는 뭐 조형이 꽤 괜찮게 나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쿨한 남자의 상징이었던, 예, 이렇게 뒤에 스크래치까지,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돼 있는 걸 보면, 예, 굉장히 이제 잘 나와 있고요. 얘를 한번 좀 세워놓고서 같이 한번 또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이제 옛날 방식의 피규어이기 때문에 뭐 지금 보신 것처럼 뭐 관절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크게 뭐 다양할 게 없어서 사실 피규어 리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딱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그 방송으로 바닐라 아이스를 선택을 했냐면요, 바닐라 아이스가 힙합계의 발전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뒷얘기들을 좀 해드리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이제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인이 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힙합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흑인들의 어떤 전유물이잖아요. 백인이 랩을 한다라는 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뭐 끽해봐야 뭐 비스티 보이즈, 뭐 아니면 뭐 에미넴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일단 바닐라 아이스가 거의 시초였죠. 백인 래퍼의 시초였죠. 그러면서 이제 힙합 시장에 있어서의 백인의 진출 가능성을 열어준 측면이 있어요. 물론 에미넴은 그 얘기 되게 싫어요.
에미넴이 처음에 이제 그 My Name Is로 나왔을 때 바닐라 아이스가 되게 좀 약간 뻔때 없이 막 되게 멋대가리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그 친구들이 이렇게 힙합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에미넴 입장에서는 좀 되게 띠꺼웠지. 예, 별로 안 좋아요. 아무튼지 간에 이제 뭐 확실히 그런 이제 선두주자 역할을 했던 거는 사실이고, 자기는 막 백인이지만 흑인 동네에서 자라면서 흑인들한테 뭐 랩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뻥구라를 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다 뻥이었지. 바닐라 아이스가 좀 뜰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힙합은 이제 흑인들의 전유물이고, 90년대에 특히 이제 뭐 NWA라든지 이런 이제 갱스터 랩, 하드코어한 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백인들은 흑인 음악을 안 들었어요. 못 듣게 했어요. 심지어 MTV에서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도 안 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마이클 잭슨 그 뮤직비디오를 관리하는 쪽이었나? 하여튼 CBS라고 저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 MTV에서 안 틀어주면은 우리 소속 가수들 다 MTV에서 뺄 거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겨우 틀어준 거예요. 빌리진이 나왔을 때. 그래서 최초로 MTV의 벽을 허문 남자가 이제 마이클 잭슨이거든요. 그 정도로 흑인들이 굉장히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여러모로 진출을 하고 있었는데도 백인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이제 뭐 Fuck the Police라든지 막 이런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곡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음반에 이제 부모의 감시하에 들을 거예요. 그 parental 뭐 이렇게 붙는 게 있거든요. 그 딱지가. 그걸 이제 붙이는 제도도 이제 그때부터 실행이 되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랩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시중에 나와가지고 유행이 되고 있는데 백인들이 들을 수 있는 랩 음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 정말 중산층 뭐 비버리 힐스나 막 이런 데 사는 그런 애들 있잖아. 백인들 8마일 바깥에 사는 그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힙합 음악이라면 가사에 욕을 잘 안 쓰고 그냥 흥겹게 놀자 막 이런 이제 MC 해머, 윌 스미스, 그때는 이제 DJ 제프와 프레시 프린스였죠. 윌 스미스는 가사에 욕을 안 써요. 그리고 이 바닐라 아이스 이렇게 세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또 백인은 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백인들이 얘 랩을 듣기 시작하면서 막 빌보드 차트로 1위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힙합 음악도 빌보드 차트에 올라갈 수 있다. 힙합 음악의 성장 가능성을 확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열어주게 된 거지. 음악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힙합 음악 자체의 발전과 관련해서도 이건 자기가 의도한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바닐라 아이스의 데뷔곡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를 얘가 쓴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바닐라 아이스의 고스트라이터라고 하면 이제 대필 작가죠. 대필 작가로 활동을 했던 초콜릿이라는 래퍼가 있어요. 그 마리오 초콜릿 존슨이라고. 얘 곡도 써주고 뭐 같이 이제 이거 1집 작업을 이제 했던 애인데, 그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를 이 초콜릿이라는 애가 막 곡을 만들었어요. 물론 얘도 그 퀸의 음악을 갖다가 이제 무단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만든 거기는 한데, 그 얘가 이제 만든 걸 그 비트를 갖다가 얘가 썼단 말이야. 바닐라 아이스가 가져다 썼는데 돈을 안 줬어요. 곡을 가져다 썼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얘한테 그 돈을 안 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얘 1집이 뻥 터져버렸지. 뭐 6 million, 7 million 막 이렇게 팔리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투팍 피규어 얘기하면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슈그나이트라고 미국 힙합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악당으로 유명한 사람. 그 데스로우의 수장이죠. 슈그나이트가 이 당시에는 레이블 일을 안 했었고, 원래 이 슈그나이트는 깡패예요. 원래부터가 좀 약간 그 뒷세계 쪽에 있는 사람이 럭비 선수 출신이고, 그 운동선수 출신들이 가는 방향이 거의 대부분 두 가지잖아요. 뭐 교육자 아니면 깡패잖아. 뭐 운동선수들 출신을 뭐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굉장히 전형적으로. 이 슈그나이트도 마찬가지로 깡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깡패라기보다는 여러 이제 그런 뭐 래퍼들 뭐 이런 사람들 매니저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매니지먼트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뒷일을 좀 처리해주고 약간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뭐 떼인 돈 받아다주고 뭐 이런 거 계약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마리오 초콜릿 존슨이 이제 얘한테 얘기를 한 거, 슈그나이트한테 나 돈 못 받았다. 그래서 슈그나이트가 이 바닐라 아이스가 묵고 있는 호텔에 찾아갑니다. 그 존슨하고 이제 같이 데리고 가서 찾아가요. 그래서 15층 이제 방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너 얘한테 돈 줄래? 아니면 여기 15층에서 떨어질래? 이러면서 이 바닐라 아이스의 발목을 잡고 발코니에서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 분분하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요런 얘기가 있어요. 루머죠. 예.
그래서 이 바닐라 아이스가 400만 달러를 줬대요. 그 곡 사용료로 400만 달러를 줬는데 그 400만 달러를 가지고 슈그나이트가 음반사를 만듭니다. 그게 데스로우예요. 데스로우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초콜릿한테 줘야 되는 400만 달러를 왜 슈그나이트가 그걸 가지고 음반사를 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슈그나이트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얘는 깡패니까. 예. 중간에 이제 그 얘한테 줘야 되는 400만 달러를 슈킹한 거지 자기가 중간에서 이제 가져간 거지 그냥 얘한테 받아다가. 그래서 이제 데스로우를 차립니다. 이 데스로우 하면은 90년대 힙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이블이에요. 일단 당장 투팍이 있었고 웨스트코스트의 상징인 투팍이 있었고 스눕독, 닥터 드레이 전부 다 데스로우 출신이에요. 일단 그것만 해도 말 다 한 거지. 그리고 그 데스로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즈이랑 틀어져가지고 이즈이는 Real Motherfucking G라고 하는 스눕독과 닥터 드레이를 까는 디스곡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NWA가 깨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전편에서도 다뤄드렸던 노토리스 B.I.G. 그쪽은 이제 퍼프데디, 퍼프데디 쪽하고 데스로우라는 신생 레이블사가 커지면서 그쪽하고 또 이제 알력이 생겨가지고 동부서부 전쟁의 시초가 되죠. 그리고 투팍이 죽고 노토리스 B.I.G가 죽고 그게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힙합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데스로우가 얘가 400만 달러를 안 줬으면 뭐 안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힙합 역사를 만드는 가장 첫 발이 바닐라 아이스가 거꾸로 뒤집힌 이 사건이었던 거죠. 미국의 이제 힙합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한 획을 긋는 그런 역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요 얘기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이제 바닐라이스를 가지고 나와서 좀 요런 피규어도 나왔었다 하는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좀 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닐라이스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는 그 초콜릿이 그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를 퀸의 음악을 무단으로 이렇게 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퀸의 언더 프레셔라는 노래를 그 리듬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그 퀸의 그 브라이언 메이 기타리스트 있죠. 천재 기타리스트죠. 그 브라이언 메이가 펍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대요.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가 나온 거야. 야 이거 노래 기깔난데? 좋은데? 근데 이거 우리 거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이제 자기 변호인들한테 이렇게 싹 연락을 한 다음에 이 노래가 뜰 때까지 기다렸대요.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동안에 이제 자료 싹 모으고 이제 소송 준비해가지고 딱 가지고 있다가 노래가 빵 뜨고 나니까 바로 소송을 건 거야. 그 엄청난 변호인단들을 데리고. 왜냐면 퀸 하면은 뭐 당대 최고의 그룹이니까 재력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바로 저작권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로 벌어들인 수익은 대부분 다 퀸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슈그나이트한테도 400만 달러 뺏기고 그 곡으로 벌어들인 돈도 뺏기고 되게 어떻게 보면 얘도 이제 인생 막장으로 가는 거지. 꼬인 거지 인생이. 뭐 지금 그렇게 인생 꼬여가지고 막 자살 시도도 하고 영화도 찍었는데 막 영화도 망하고 음반 낸 것도 별로 신통치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 부동산업 같은 거 하고 있대요. 그 집 싸게 이렇게 매물로 안 좋은 집들 나오면은 그거 싹 사가지고 싹 리모델링 해갖고 이렇게 도로 파는 거 리노베이션이라 그러죠. 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꽤 잘 나가는 그 업자라고 합니다. 예, 잘 먹고 잘 산대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뭐랄까 되게 이 입장이 돼가지고 현재 미국 힙합 씬을 보면 뭔가 감회가 되게 새로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미국 힙합 씬을 어떻게 보면 일궈놨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것들이 조금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예,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아마 이제 뭐 언제나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 드리는 것처럼 뭐 저는 음악 얘기를 되게 좋아하고 하니까 예, 이런 힙합 얘기 좋아하고 하니까 좀 이런 얘기들을 좀 신기한 피규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같이 하고 싶어서 오늘 이제 데리고 나와봤어요. 저도 이제 특이한 피규어가 하나 생겨서 나름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진짜 어디 가서 못 구하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구해? 아마 물론 제가 포장을 좀 뜯긴 했습니다만 이대로 또 모셔놓고 있으면 얘도 나름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까요? 붙었으면 좋겠는데 바닐라 아이스의 유명세를 봐서는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지간에 굉장히 또 재밌는 피규어를 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찍을 피규어는요. 물론 이제 제가 그 방송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거지만 제 방송을 굉장히 많이 아껴주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 분 한 분 이제 다 이제 빼놓지 않고 매 방송마다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한테 이제 선물도 보내주시고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후성님
예, 후성님께서 저번에 이제 저한테 그 티 보내주셨던 분, 예, 후성님께서 요번에 피규어를 하나 구매를 하셨는데 제 것까지 같이 사셨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 방송에서는 그걸 좀 바로 이어서 좀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또 이렇게 소중한 예, 구독자분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이제 중복 지났죠. 예, 더위 정말 조심하시고 이번 주에 뭐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계속 비 오고 막 이러던데 날씨가 막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는 건강들 정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막 목도 막 나았다가 가라앉았다가 뭐 다시 갈라졌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건강들 정말 조심하시고 예, 저는 또 다음 주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오늘의 어느리 TV 여기서 끝.